그 문제로도 벌어집니다, 사업이. 예, 그래서 밥그릇가 나오는 것이 갈등의 시작이다. 그럼 두 번째는 모멸감이랄까, 이게 어떤 상대적 그 박탈감이랄까,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아주 우리 국민성은 다른 나라보다 조금 이런 게 더 심해요. 상대 개념이 절대 개념보다 상대 개념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어떤 내가 불이익을 받았거나 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아주 이게 못 견딥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동일 교수님이 많이 강조하셨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배고픔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돈 30만 원을 주고 한 달을 살아라 그래도 우리는 인내력이 강해서 살아요. 근데 저 사람은 왜 40만 원 주고 나는 30만 원 줬냐? 이걸 알게 되는 순간에 일주일도 못 갑니다.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상대적 개념으로 우리나라 지나친 경쟁,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쟁의식이 강해 지나친 경쟁, 이것이 아마 제가 공부한 바로는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쟁의 종류는 뛰어넘겠습니다. 예. 그때 제가 문케어했다가 아주 좌파골통한테 공격을 당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3일 뒤에 문케어 그냥 없애버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집합 건물의 분쟁에 들어가서 이 용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좀 파트 3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있었던 갈등과 분쟁의 시간상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공동주택과 집합 건물 사이, 이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 앞장에 보시면 되거든요. 공동주택이란 말과 집합 건물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이걸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거로 가름하겠습니다. 아, 집합 건물과 공동주택은 이렇게 분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오신 분들은 주로 이제 집합 건물에 아마 도전하실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이 뭐 어떤 건지, 집합 건물이 우리 서울시에 거기에 해놨지만 29만 동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 건물에 29만 명의 관리소장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예, 그 길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소형 아파트, 아까 우리 저기 김도환 선생님이신가 근무하셨던 예. 그 정도를 아시면 될 거고, 또 층간소음은 아까 설명하셨는데 거기 이제 데시벨이 층간소음 문제는 워낙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법으로도 반드시 명문화하도록 했고 그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시행령이 안 내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대로 하지만도 거기에 유인물에 제가 그걸 해놨지만도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에는 43데시벨에서 39데시벨로 강화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법이 이제 시행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집합 건물의 문제는 사실 어떤 만약 여러분들이 관리소장을 가신다면 관리소장이 집합 건물의 분쟁에 직접 뛰어들어서 이래 해결을 하고 하실 일은 별로 없습니다. 법률적 대리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일단 것을 알고 가셔야 저기 대응이 됩니다. 이 절차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집합 건물에서 많이 일어나고, 집합 건물에서 이게 분쟁이 일어나면 바로 법률적 문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해양되고 가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직접 뛰어들어서 해결할 문제는 별로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분야에서 집합 건물에는 많이 일어나더라 생각하시면 되고,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이 가장 큰 문제고, 예. 그리고 아파트에서의 법률적 법정까지 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시고 항상 그런 분쟁의 해결 방법에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장이 되어가지고 아까 했던 관리 주체
관리 주체의 일원이 되겠죠. 관리소장이 되면 아파트도 그렇고 집합 건물도 그렇고 그럴 때 분쟁에 앉아 직접 해결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정자 역할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그저게 마인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페이지 수가 여기 한 20페이지. 예, 20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거기 보면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 요건과 자세라고 해서 제가 이런 명명을 해놨는데 그 이니셜 따가 그 알기 쉽게 하도록 해서 20페이지 20쪽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아, 네. 조금만. 예, 20쪽. 여기 저기 PT 넘버로 20쪽에 보시면 이거 20분. 예. 보면 이제 그 분쟁 해결 방법 중에 분쟁 해결의 필수 요건과 자세를 해서 제가 MPT라고 했죠. 머니, 파워, 타임이었는데 이건 꼭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났을 때 돈과 힘과 시간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대부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돈으로 인한 거이겠지만 그 해결도 돈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소한 아마 우리 소장님은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어떤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사실 돈 때문에 되는데 그 민원을 제기하면 소송비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비일이 생깁니다. 그 소송비를 대납해주면 그냥 분쟁을 해결하겠다 이런 일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맹간한 해결은 분쟁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파워를 했던 것은 힘이라는 게 꼭 완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 이런 것이 있으면 분쟁의 어떤 조정자로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그런 분쟁의 씨앗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분쟁의 씨앗이 소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돈과 힘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법률적 용어거나 사회과학적 학문적 용어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소장님들 이런 것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TP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방금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관리 주체인 관리 소장 입장에서는 즉시 타임널리 즉시 그 민원이 제기된 현장 플레이스 현장에 가서 그 민원에 대한 그걸 경청해야 됩니다. 이게 관리소장으로서의 자세입니다. 민원을 받았는데 차입회를 미루거나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가보지 않고 그냥 유선으로 통화하고 나서 해결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국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은 민원 제기되는 받는 즉시 그 장소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겨울이라서 좀 그런데 그 실외기 에어컨의 실외기를 보통 바깥에 해놓으면 물이 떨어지잖아요. 저도 이제 위층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곤란한 그게 있는데 왜냐하면 그 물이 떨어지는 뚝뚝뚝 소리가 예상외로 굉장히 자극시킵니다. 실제적으로 내 생활에 불편함을 줘요. 그런 실외기 앉아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제기돼 있을 경우 당사자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에어컨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물이 떨어져서 아래층에 민원을 유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게 제기됐을 때 바로 가면 그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관리 주체인 관리소장이 바로 현장에 가서 경청해서 서로 연결해 주면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공직에 계셨고 이런 분들은 왜? 다 시켰거든.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서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관리소장으로 가시면 대개 밑에 사람들이 시켜서 뭐라 이렇게 지시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게 모면으로 체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바로 몸으로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몸으로. 그래서 그리고 해결 방법은 사법적 제도. 이것은 뭐 별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사법 제도에 대한 해결은 이거는 이제 소송에 의해서 뭐 변호인들 구성하고 해야 되니까. 그막 비사법적 해결, 비사법적 해결을 아주 그 사회학적으로 대안적, 그러니까 대체적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데 지금 사회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뭐 유명한 법철학자가 말했지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현대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다 보니까 법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공동체 생활에서는 법보다 도덕이나 그 상식이나 그 커뮤니티의 어떤 공공된 그 객관적 상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는 그 공동체가 대부분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비사법적 해결 방안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협상과 조정과 중재를 들 수 있습니다. 협상에는 화해라는 것도 포함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관리 소장이 되었거나 뭐 아니라면 친목단체의 어떤 책임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가 있는 이런 갈등과 분쟁이 있었을 때는 가급적 그리고 법적 문제, 법률적, 사법적 그 테두리로 끌고 가지 말고 비사법적 범위 내에서 보안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협상과 조정과 중재입니다. 협상은 시간이 좀 지루하게 걸릴 수 있지만도 이거는 가장 원만하게 서로의 피해 없이 갈 수 있는데 이거는 협상은 가족이 중재하는 관리소장님이 자세가 참 잘 있어야 됩니다. 경험도 많으시고 좀 상대방들이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 인품을 갖춰야만 되겠죠. 협상과 조정과 중재, 중재는 우리 아파트 생활이나 이런 데서는 방법은 것은 참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강제를 띠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는 협상과 화해를 포함한 협상과 조정 정도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